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에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전국민 선대위로 민주당의 선대위 이름을 바꿨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맡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한다는 선언도 잇따랐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답게 해나가자. 그 첫 회의가 오늘 열렸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민주당 1일차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작하기에 대해서 매우 기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새로운 출발은 성찰과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 불평등을 해소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교육 제도를 일각의 분노에 대해서 이게 의원님들만의 책임이 아닌 걸 저도 압니다. 오히려 제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 선대위 회의인데 말이죠.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2030 청년 세대들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양만희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가 이 울먹이는 부분이 네. 아마 민생 투어 하다가 만난 90세가 넘은 분의 이야기, 모습, 그 시장에서 만난 분의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청주하고 논산에 예. 이제 시장을 방문을 예. 했는데 95살씩이나 되신 어르신께서 뭐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새 이제 시장에 앉아서 토란 5,000원어치 팔려고 나와 계신 것을 네, 보았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보를 끼워안으면서 어려운 사람들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 저렇게 울먹였고 또 그 모습을 좀 애써 꿀꺽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사실 정치인들의 눈물 보면 어떤 눈물들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눈물들은 국민으로부터 냉소적인 반응을 얻기도 하는데 말이죠. 적어도 뭐 시장에서 만난 95세가 넘은 노인분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그런 분들의 눈물을 닦아내야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우리 박 의원님은 뭐 같은 달 몸담고 계십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먼저 오늘 그 모습 저도 뭐 내부적으로 좀 그 건의를 드린 것도 있는데 네. 그동안 이렇게 막 선수 높으신 의원님들하고 쭉 앉아서 파란 옷 입고 얘기하고 하시는 모습이 별로 국민들한테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 오늘 관심이 없죠. 옆에 예. 뭐 누가 앉아 있는지. 그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게 관심이 많을지 모릅니다만 사실은. 예,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이제 좀 그만하고 원팀 만들 때 행사 한번 했으면 충분하지 않냐. 정말 우리 앞으로 살아갈 청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모습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저하고 비슷한 의견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의가 되어서 오늘 청년들하고 제1차 선대위 모습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눈물이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서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과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점들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년공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눈물 자체가 가식이라거나 또는 인위적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살아온 삶, 그가 지나온 길 이런 것이 국민들이 좀 세상을 좀 바꿔달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의도 경험도 없고 국회의원 출신도 아닌 어떻게 보면 변방의 시장 출신의 이런 사람이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런 자신을 후보로 뽑아준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저는 뭐 오늘의 모습을 좀 그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벽에 뭔가 이렇게 열쇠 같은 걸로 이렇게 잠그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박 의원님 알고 계십니까? 뭐 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예.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아마 그 여러 가지 청년들이 또 보니까 화면 보면 열쇠도 이렇게 들고 있고. 예, 그 인형으로 예.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보면은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뭐 남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예. 사랑의 약속처럼 많이 저런 행사 아,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예. 그렇게 잠그겠다, 실천하겠다. 뭐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선대위 회의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아마 이상일 전 의원께서도 지금 보여드린 이 발언 보시면은 아마 윤석열 후보에게도 이 얘기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변화해야 한다. 선대위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당 이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말이죠. 아까 영상에 보시면은 저부터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게 남탓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하게 선대위 민주당 왜 변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자신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재명이 민주당이라는 말이 자칫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엄연히 문재인 정부인데 현재 상황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왜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했던 말이 있어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 동화되는 이재명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또는 기대했던 변화와 혁신을 제대로 추구하는 당으로 변모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복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오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첫째로 반성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민생 실용 개혁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능하고 기민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70%나 환수했다. 다른 단체장이 못하던 걸 했다.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잘한 거 아니냐. 이런 거대 이권 사업에서도 사적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 주장했지. 우리 국민들께서 왜 다 환수하지 못했느냐. 왜 민간의 저런 비리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그 자체도 저희 책임이기 때문이죠. 다 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대장동 관련해서도 자신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어요.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지난 19일에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즉서연설을 했는데 말이죠. 티끌도 나는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왜 그런 이야기 했는지 그 이유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오라고 해서 온 건 아니시죠? 네! 제가 가게 문 닫고 왔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모아서 말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저는 요만큼 더 어기면 안 되지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이만큼 어겨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는 태클만큼 더 어기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것도 어기면 안 됩니다. 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상일 전 의원님,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발언, 지난 19일 이재명 후보의 발언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19일 티끌 이야기 하셨는데 티끌보다 더 큰 흠이 있었어요. 선거법 위반. 그걸로 대법에서 겨우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대법 판단은 사실은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 적극적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소극적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무죄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분이고 그날 본인은 흠 한 톨 없이 먼지 하나 없이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전과 사범인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전과 내용도 다 알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걸로 나오고 민주당의 소위 선대위의 모습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아서 이제 사실은 상당히 변화 전술을 구사를 하는 거죠. 저는 뭐 선거 전략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가서 95세 어르신의 모습을 네. 보고 감정적으로 아마 저는 정치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이 국민의 생각들, 그리고 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왜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찾지 못해서 힘든가, 이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다음에 대안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거 앞두고 좋은 말로 레토릭을 구사를 해서 국민들의 마음은 저는 뭐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달라진 민주당, 반성하는 민주당, 유능하고 기민한 민주당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을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을 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현 정부가 구사한 정책보다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시장을 옥죄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더 이상 더 답습하면 안 되는데 더 크게 지금 반복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매우 현명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 뭐 감언이설, 우리 국민들 저는 뭐 일부는 속아 넘어가실지 몰라도 다 정책을 보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후보가 살아온 내력을 보고 판단을 한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그렇게 외쳤지만 우리가 조국 사태, 윤미향 의원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 정권이 내세웠던 그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다 허물어졌다는 것. 그런 걸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이상일 전 의원, 이재명 후보가 참 절에서 무서운 후보다. 우리가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발언만 해주셨어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해서 그 소위 정말 몽골 기병처럼 이렇게 잘 변하는 거, 뭐 나쁜 말로 하면 표변하는 건데 거기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더 긴장해서 바꿔야 되고 좋은 정책으로 국민에 다가가야 된다. 문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후보의 정책이 우리 삶을 낫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충분히 비교할 기회가 온다, 이런 말씀을 싶습니다. 요즘 대조적인 게 양만이면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기자들과의 백브리핑 안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지난주에 보면 계속해서 선대위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다 받고 대답을 해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시장에서 연설하듯이 저런 즉흥 연설 말이죠. 저건 또 윤석열 후보로부터는 좀 보기 어려운 모습 아닌가요? 이재명 후보는 저렇게 하고 윤석열 후보는 아직 저런 모습을 좀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지낸 대중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의 그 내공이 뭐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아까 그 이재명 후보가 선대 회의에서 울컥하는 모습 보였지만 그 얘기를 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머니 생각이 났다. 본인의 어머니 생각이 났고 이렇게 시장에 쭈그려 앉아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다 내 탓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로남불식으로 남 탓하거나 국제적 상황이 이래서 안 됐던 거예요, 이런 식의 하지 않고 이걸 다 자기 안을 끌어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자신을 가리키면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는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감,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후보와 꽤 비교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와 비교했을 때 좀 안 하는 거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안 하는 거, 백브리핑 안 하는 거, 이거 안 바꿉니까? 계속 답변 안 할 겁니까? 그 실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처음부터 안 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또 뭐 저는 기회가 되면 적절한 뭐 기자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것이 뭐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뭐 룰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기자들과의 소통의 공간들은 훨씬 더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선대위 체제가 개편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뭐 건의들도 다 같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뭐 그것보다는 지금 내부를 좀 추스리고 이런 것이 저희들도
좀 득점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기자들과의 소통이 많은 경우에는 국민들과의 간접 소통이 될 수가 있는데 후보 때부터 이게 하고 습관이 되고 시스템이 되고 원칙이 돼야 대통령이 돼서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아시는 것처럼 그 이재명 후보가 SNS의 달인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그 경선 당시 홍보본부장이었는데 본인이 너무 그런 거에 참 능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 참모진들이 좀 말릴 정도였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저희들도 좀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아까 대전시장에서의 발언 이런 거 좀 말씀 주셨는데 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전두환을 옹호하는 문제 때문에 광주에 갔다가 목포에 가서 이 폭탄주를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선거법 논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더 선거법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민감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폭탄주를 마셔도 언론에서 문제를 크게 삼거나 아니면 선거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자기를 지금 재단하러 들어올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검열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얘기를 좀 꺼내시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폭탄주 얘기 나왔으니까는 윤석열 캠프에서 어제 그 해명하느냐고 상당히 애를 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소위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까지 만든다는 거 하면서 가짜 뉴스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 만들어서 후보 흠집내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국민께 비칠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 어렸을 때 돌잔치 그 상해 일본 wen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건 명백히 한국은행이 발행한 하나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는 사업까지 선급했어요. 했죠. 섣불렀어요. 예. 현장에 그리고 있었는데 아마 그러니까 그런 확인은 못 소위 하시는데. 말해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폭탄주 이야기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다 후보가 자기 식사한 건 지불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식당에 가서 확인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폭탄주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후보가 한 것처럼 그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이런 사진은 태도들. 폭탄주를 이렇게 입에 대고 있는 사진은 네. 돌던데. 그런데 예. 이미 설명한 대로 예. 그런 건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물론 현장에 없었기 해명이 때문에. 그거였어요. 폭탄주를 마셨다고 안 마셨다고 한 적이 없다. 윤석열 그러니까 캠프의 해명이. 저도 이제 현장에 안 갔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마치 선거법 위반인 것처럼 게다가 누가 계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가짜 뉴스라는 거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면 할수록 문제를 제기하는 잠깐만요. 거는 국민들이 광주에 사과하러 간 호남 방문을 한 전체적인 연장선상에서 물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초대를 해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기조와 맥락과 맞지 않다라는 거죠. 또 선거법 문제도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 기조와 맥락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잣대를 하니까 문제죠. 그렇게 말하면 민주당의 과거에 5.18 묘역에 가서 그 참배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소위 말해서 룸사랑 가서 지금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분들이 술 마시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한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들한테 무한간대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건데 그 광주 가서 진솔한 사과를 했는지 여부는 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포로 이동해서 지금 민주당 소속이었던 분들도 다수 계셔가지고 그분들과 만나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같이 식사한 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느니 마느니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태도가 더 옹졸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상대방으로부터 검증받는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 모습 밑그림으로 많이 나갔는데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혼자 다니지는 않네요. 항상 부인과 함께 다니는 모습, 메타버스. 이게 가상세계가 아니라 매주 타는 버스죠. 민생 현장을 직접 가는 버스다. 김혜경 씨와 함께 다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저는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오랫동안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손발 좀 하잖아. 이거 예쁜 거 하나 골. 차서 손발이 자기도 하면서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자기가 살려줄까요? 내가 평소에 다른 건 못 사는데 이런 거라도. 여러분, 네.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원래 대선 때면은 후보는 다른 곳을 가고 후보 배우자는 또 다른 지역, 후보가 가지 못하는 곳을 다니곤 하는데 양반이면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다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의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 후보가 아직은 혼자 다니고 있다는 점을 자꾸 부각시키려는 것 아닌가? 뭐 그런 면도 있을 예. 거고요. 지난번 낙상 사고 이후에 인터넷에서 여러 루머가 돌았던 부분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고척돔이죠. 그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4차전. 네, 그 관람을 같이 했고 오가는 길에 손을 꼭 잡기도 하고 예. 이렇게 5차전 상당히 관람할 계획 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4차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뭐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일단 후보 부인 얼굴부터 봤을 거고 멀쩡하네. 예. 뭐 거짓말이었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일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정책 효과를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연장선상에서 후보의 일정에 이제 부인이 계속 동행을 하면서 좀 전에 보셨다시피 뭐 남편 이제 자기 뭐 이렇게 부르는 조금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든 분들한테는 좀 생경할 수도 있는 그러나 상당히 이제 가까워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 이제 노출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재명 후보가 아직 50대인가요? 82학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학번은 그렇게 되는데 예. 조금 생년은 좀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50대 상당히 말. 빨리 갔군요. 예. 예, 대학을 빨리 갔네. 아직 어떻습니까? 지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도대체 언제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내느냐. 각종 의혹 때문에 좀 캠프 내에서 또 윤석열 후보와 가족 내부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말이죠. 글쎄 이제 아마 그런 관측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결국은 대선 이제 캠페인을 하려다 보면 후보 부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김건희 씨도 저는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국민들께 아마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을 하고 다음 지금 주에 현재는 국민의힘에서 무슨 배우자 캠프가 구성될 거다라고 하는 예, 얘기가 저도 사실은 지역의 위원장인데 예. 그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지역의 위원장들, 의원들, 부인들이 선거 때는 특히 대선에서는 뭐 총동원되는 그런 시스템은 뭐 여나 야나 같은 건데 아마 후보 부인이 등장을 한다면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의원 부인들 또 위원장 부인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선 과정이나 지금까지는 그 봉사활동이나 종교단체의 어떤 자선활동 이런 쪽에서 이 좀 많은 요청들이 있는데 다만 지금은 좀 조용히 계시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캠프에서 그 관련해서 뭐 언제쯤 나오십니까 이런 거 좀 후보한테 지금 물어봅니까? 지금은 아직 선대위 구성이 예. 안 되고 후보의 지금 머릿속에는 이제 선대위를 좀 원만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출범시키는 게 최대 이제 소위 말해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 이야기까지는 나오는 것 같지는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김건희 씨가 공결정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날 정치권 뉴스는 후보보다도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공개 일정 시작 이게 아마 제목으로 뽑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뭐 한 말씀 하시려고 지금 준비가 아니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본 바로는 뭐 머리도 좀 자르시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뭐 제 취재도 이상일 전 했었는데. 의원은 그런 얘기 못 들으셨는데 우리 박 의원님이 오히려 예, 선대 취재를 후보에 해봤더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살이 조금 뭐 빠지셨다 뭐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들이 예. 많아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뭐 생각보다 굉장히 좀 뭐 그런 사업 친화력이 뭐 있다. 뭐 이런 예. 저도 부문을 좀 들었습니다만 예. 곧 뭐 등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